안녕하세요. 아토텍 코리아의 김동현 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장 전처리 공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공정은 도장 전처리 공정, 도장 순환수 공정, 그리고 박리제 공정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고요. 전처리 공정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제일 많이 운영되는 게 인산염 피막이라고 하는 공정, 그리고 도금의 전처리로 하고 있는 탈지 공정과 에칭 공정들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순환수 관리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도료를 액상 도료와 같은 경우에는 한 40% 도장이 부착되고 60%는 패스 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도료를 어떤 약품을 처리해서 그 슬러지와 물을 분리하는 그런 기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도장 박리제 제품이고요. 기존의 용제, 환경 쪽으로 유해하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메소린 클로라이드를 대체하는 그런 공정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취급하고 있는 공정에 대해서는 우선 백색 가전, 자동차 쪽에 복합 소재에 적용할 수 있는 도장 전처리 공정, 도금 전처리 공정하고요. 적용 분야는 금속 소재에만 취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부품들은 알루미늄 휠, 그리고 와이퍼 암, 그리고 러버 본딩 쪽에 대해서 기존의 인산염 피막을 대체하는 공정, 혹은 육각 크롬이나 삼각 크롬을 대체하는 공정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쪽에 좀 설명드릴 건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환경 영향이 감소하고 사람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환경이 저희 쪽에 중요한 목적이긴 하지만 실제 양산하는 데 있어서 비용 절감의 목적에 포션을 두고 있는 제품들을 대체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산염 피막 공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인산염 피막은 아주 수십 년 동안 안정화된 기술입니다. 물성적으로도 아주 안정하고 업체에서도 수십 년의 기술이 쌓여 있다 보니까 운영하시는데도 크게 애로사항 없이 운영하고 계시고요. 일반적으로 2단 또는 3단의 공정, 피막과 탈지를 동시 공정하는 공정이 있고, 5단으로 운영하는 탈지와 피막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스프레이하고 침적 방식으로도 운영하고 계세요. 오늘 주요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환경적인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산염 피막은 기본적으로 이인산을 베이스로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알카리 페놀, 붕소, 아연 니켈, 코발트, 크롬 등의 유해 화학 물질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화학 용액과 금속 소재에 반응을 해서 합성 피막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산염 피막의 공정의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안정화된 기술이고, 물성적으로도 현재 큰 불편함 없이 구현을 하고 있는 공정입니다. 더불어 가장 중요한 자동차나 백색 가전에 기존 승인된 공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대체해서 운영하시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인산염 피막의 가장 큰 단점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업체에서 한 달 정도 운영된 인산염 피막 탱크의 슬러지 양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에 들어가서 작업자가 매달 이런 슬러지들을 제거해야지만 인산염 피막의 공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아연계 인산염 피막보다 조금 더 슬러지가 적게 나온다고 하는 철계 인산염 피막 역시도 안에 이런 슬러지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건 약품 자체와 소재와의 반응성의 특정 자체가 대량의 슬러지를 발생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이런 슬러지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정입니다. 이런 슬러지는 왜 제거가 되어야 되냐면, 이 슬러지는 피막 스프레이 노즐이라든가 이렇게 운영하는 곳들에 슬러지가 고착화되면 아무리 전처리 공정을 깨끗하게 하더라도 소재에 부착돼서 나중에 도장이나 혹은 러버를 할 때 밀착 불량이나 그 다음에 녹 발생의 주요된 원인으로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슬러지는 제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러한 생활 속의 불편함은 현장에서 극복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인산은 환경에서도 소량 발생되지만 일부는 폐기물과 공기 배출 폐수 처리종에서 유입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한 여름 때쯤 되시면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녹조라떼, 이 녹조라떼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산염이 영양분을 공급함에 있어서 용존산소가 고갈되고 물고기떼가 죽고 이런 다양한 환경적인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즌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가장 먼저 환경청이나 인산염 피막을 공정하고 있는 업체에 실제 폐수 처리의 조사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인산염 피막뿐만이 아니라 저가형의 금속 탈취 세정 약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확인해 보면
인산염 피막뿐만 아니라 전처리 공정이라고 기본으로 할 수 있는 탈취 공정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정보를 최대한 압축해서 작성된 전 세계 인규제 법규 리스트입니다. 보시면 한국은 8ppm의 폐수 처리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학적으로 가장 규제가 심하다고 하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0.5에서 1.5 ppm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산염 피막 탱크에는 인산염 피막의 농도가 배출 기준을 이렇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국내에서 폐수 처리장에서 어떤 폐수 처리장에서 운영을 하셔도 사실은 이 규제 범위를 맞출 수가 없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약품을 운영하고 있는 필드에서 볼 때는 1차사 또는 OEM 쪽에서도 지난 3년간 공장을 15일에서 30일 정도 셧다운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이런 인산염 규제를 배출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공장에서 애로사항을 겪으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산염 피막을 사용하지 않아야지만 이런 규제를 맞출 수 있는 게 현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해외에 이제 로컬 공장을 새로 건설을 하시거나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중국이나 이런 쪽들은 기본적으로 인산염 피막을 지금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작년, 재작년에 인산의 기본적인 베이스, 로우 메터리얼의 70%는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 쪽에서 인산 배출 규제를 시작하게 되면서 인산의 수출 금지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갑자기 인산의 공급 가격이 거의 100% 인상돼서 업체 쪽에서 가격 인상을 요청한 사례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잘 관리되고 물성적으로도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환경 규제로 인한 여러 가지 이슈를 갖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인산염 피막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 중에 하나가 또 AP와 NP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유방암에 관련된 한국 규제에서는 적극적으로 되고 있지 않지만 유럽 보건기업 쪽에서는 물질의 독성을 이제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이후 붕소나 그 화합물 역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인산염 피막을 대체하는 게 저희 쪽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산염 피막은 나쁜 물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저희가 생활하고 있는 백색 가전, 자동차의 도장의 물성을, 밀착성과 내식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주 잘 활용된 공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산염 피막을 대체하는 물질 역시도 상당히 어려운 개발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산염 피막을 대체하는데 기존보다 물성이 좋다면 어느 업체든지 제품을 바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개발된 제품의 목적은 인산염 피막의 물성과 동등하게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 그 인터록스라는 대체 제품을 공급을 하게 되더라도 기존의 인산염 피막의 물성을 유지하는 수준을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아까 전에 비용적인 절망인데 인산염 피막은 기본적으로 60도에서 작동을 시작을 합니다. 인터록스라는 제품은 낮은 작업 온도에서 운영하는 게 목적이고요. 중금속과 인을 포함하지 않고 슬러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게 우선 목적입니다. 제품군으로 보면 인터록스 5707이라는 제품은 2세대 제품이고요. 지르코늄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소재는 알루미늄, CR, 철, 소재 등에 적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인산염 피막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철계 인산염 피막, 두 번째는 아연계 인산염 피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야를 나누는 거는 제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주 고성능의 밀착과 내식성을 유지하는 제품이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일반적으로 우리 집에 있는 그냥 선반, 도장 쪽에 물성을 요구하지 않는 제품에는 철계 인산염 피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을 대체하는 게 유니프랩이라는 제품이고 아연계 인산염 피막을 대체하는 게 인터록스라는 복합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록스는 육각크롬과 인을 사용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지르코늄을 기반으로 하고 ROH하고 최신 환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산염 피막에 일반적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케미컬 비용보다 작업 운영 시 사용되는 에너지 비용이 일반적으로 한 600에서 1000만 원 정도 월 소모가 됩니다. 인터록스 제품은 기본적으로 상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온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히팅 시스템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운영 비용 쪽에서 기존에 나갔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최근에 CO2 이런 것들을 배출하는 기준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 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폐수 처리장에서 처리해야 될 것들을 대체해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5705 제품은 1세대 제품이고요. 건축용 알루미늄 제품에 지금 적용하고 있고 퀄리코트 GSB 같은 승인 공정을 갖고 있습니다. 5707은 2세대 제품이고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백색가전의 우리나라의 2개의 공급사에 이미 승인이 돼서 기존의 인산염 피막을 대체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인산염 피막에 대한 환경적인 이슈 혹은 대체해야 되는 물질에 대한 개발들이 현저하게 낮은 게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에 이미 적용되고 이미 물성이 검증돼서 승인이 되고 있는지가 벌써 수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자동차 쪽에 앞서 말씀드린 백색가전입니다. 자동차 쪽에 관심이 있는 기존의 인산염 피막을 대체할 수 있는 물성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역시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38은 알루미늄 쪽에 육가크롬을 대체할 수 있는 삼가크롬 제품이고요. 삼가크롬을 운영하는 제품들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인터록스라는 크롬을 포함하지 않는 물질로도 대체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인터록스라는 제품은 지르코늄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3~14년 전부터 시작을 해왔고 지금 벌써 2세대의 제품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현재 이런 인산염 규제 때문에 국내 로컬 업체에서 지르코늄을 베이스로 하는 제품들을 실제 공급을 받아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다만 비인산염 피막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도 1세대, 2세대 제품의 물성 평가 자료가 있는데요. 5705가 1세대 제품이고요. 5707이 2세대 둘 다 지르코늄을 베이스로 한 제품입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개발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르코늄 베이스의 제품의 물성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르코늄을 베이스로 하는 피막 처리의 안정성을 구현하는데 상당한 설계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도 최초 운영했을 때 실질적으로 처음 운영보다 한 6개월, 1년도에 됐을 때 그런 안정성을 구현하는 게 고객사 쪽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현재 5707이라는 제품은 안정성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물성의 차이도 같은 지르코늄 베이스지만 저희가 1008시간의 염수 분무 테스트하고 크랙 체크를 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르코늄 베이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물성의 안정성에 구현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포션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에서 우리는 이미 지르코늄 베이스로 인산염 피막을 대체해서 썼다가 문제가 생겼던 경우라도 안정성이 있는 제품으로 쓸 수 있느냐는 그 문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에서 가구류들 업체들은 수년 전부터 환경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물질을 평가해 보셨지만 지르코늄에 대한 안정성의 저하 때문에 적용을 하지 못하셨는데 현재는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안정한 공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처리 쪽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 2세대 제품에서도 이런 물성 차이가 있다면 국내 제품과 그리고 다른 베이스라는 제품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안정화된 제품으로 인산염 피막을 대체할 수 있는 공정이 이미 개발되어 있고 자동차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운영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처리 쪽에 마지막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케이스 스터디 쪽인데요. 지금 수년째 적용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물론 국내에 공장도 있고 해외에 있는 공장들도 있지만 국내에서 유명한 저희가 1차사라고 하는 OEM 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쪽에는 이미 승인과 공정 전환을 통해서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인산염 피막을 대체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전 쪽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가전 제품은 실내에서 운영되고 유해, 유독 물질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공정이기 때문에 가전에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쪽의 도장 공정 승인입니다. 보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승인을 갖고 있고 오토바이와 일부 자동차 부품에는 이미 적용 전환이 시작되어 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주요 내용은 인산염 피막의 전통적인 피막 공정 그리고 환경적인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동일한 물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쪽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대체 물질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